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자, 지수는 별 뜻이 없어요. 그냥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신경 쓸 거는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성질이에요, 성질.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수, a가 있는데 a를 알파번 곱하기 a를 베타번 곱했다. 그럼 우리가 밑수가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해요. 지수끼리 이렇게 더합니다. 또 A 알파승 나누기 A의 베타승 하면 우리가 밑수와 같을 때 나누기면 우리가 지수끼리 빼요.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2 곱하기 4다. 2 곱하기 4가 8이란 것은 뭐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 얘를 지수로 바꾸면 얘가 2의 1승. 그 다음에 4는 2를 두 번 곱한 거죠. 2의 2승. 8은 2를 세 번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수와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한다. 1 더하기 2가 3이 되는 거죠. 또 만약에 16 나누기 8 우리가 16 나누기 8이 2가 된다는 것은 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만약에 지수로 바꾸면 16은 2를 4번 곱한 거고 8은 2를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밑수 같을 때 나누기면 우리가 지수끼리 뺀단 말이지. 4 빼기 3 하면 우리가 2의 1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성질 중에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요놈이에요, 요놈. 우리가 a의 n제곱근. 자, 얘를 말로 표현하면 a의 n제곱근인데, 제곱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것을 우리가 n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b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b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해요. a의 n제곱근. 그럼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a의 알파승의 베타 제곱근이라고 하면 얘를 만약에 지수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요놈이 분모로 가 돼. 요놈이 분모가 된단 말이에요. 분모가 돼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a의 베타분의 알파승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보면 지금 여기에 1승이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여기에 이렇게 1승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승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지수로 바꾸면 우리가 a의 n분의 1이 돼요. a의 n분의 1. 또 성질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수 a의 알파승의 베타 제곱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수끼리는 곱한단 말이에요. 지수끼리는 곱한다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보면 얘 지수에다가 똑같이 n분의 1을 곱해보는 거예요. 요 n승 a가 있는데 여기 똑같이 n분의 1을 곱해보면 똑같이 n분의 1을 곱해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지수끼리는 곱한다고 했죠? 요 곱하면 약분 되면서 b가 a의 n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거듭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a의 n제곱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은 어떤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숫자를 n제곱근이라고 해요.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n이 짝수다.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실근이 두 개예요. 실근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숫자가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란 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지 요거. 16의 4제곱근. 우리가 16을 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4승. 4승인 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2의 4승 또는 -2의 4승 이렇게 됐어.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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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4승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거듭 제곱은 분모로 들어간다고 했죠? 얘가 4분의 4,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의 4분의 4,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n이 짝수이면서 a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실근이 두 개가 생깁니다. 실근이 두 개. 자, 근데 만약에 n이 짝수이고 a가 음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n제곱근이란 뜻은 어떤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를 짝수번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양수 만약에 양수를 두 번 혹은 네 번 곱하면 양수가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음수 두 번 곱해도 양수가 되고 음수를 네 번 곱해도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짝수번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실근이 빵개가 돼요. 빵개. 자, 근데 만약에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일 때는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실근이 한 개란 말이죠. 한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의 3제곱근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27을 우리가 3승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3의 3승밖에 없죠. 그래서 요 놈이 분모로 들어가면 3의 3분의 3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마이너스 27을 3승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얘도 한 가지. 마이너스 3의 3승. 그래서 마이너스 3의 3분의 3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실근이 각각 한 개씩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실근만 따진 거예요. 실근만 따진 거. 만약에 허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허근은 짝수이던 홀수이던 양수이던 음수이던 간에 무조건 두 개가 생겨요.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무조건 두 개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 갖고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16을 허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2i의 4승 또 마이너스 2i의 4승 이렇게 표현 가능하단 말이죠.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성질을 하나만 더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i 4승을 1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복소수 파트에서. 그래서 혹시 까먹은 친구들은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죠. 뭐 원래 이 i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환성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먼저 i 4승이 1이라는 것부터 알아야죠. 자, 그래서 얘가 2i에 4분의 4 2i 하나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i에 4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i까지 이렇게 허근이 두 개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성질이 우리가 그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내신에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한번 예제로 들어본다고 하면 자, 예제로 들어본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f의 a, n 자, 요 놈을 우리가 a의 n제곱근 근 중 실근 개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근 개수. 그럼 f에 만약에 6,8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8,8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표현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f의 a, n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요 놈을 기호로 표시하면 a의 n제곱근이죠. a의 n제곱근. 그래서 얘는 6의 8제곱근.
자, 얘는 마이너스 7에 9제곱근, 얘는 마이너스 8에 8제곱근인데, 아까 얘는 짝수이면서 양수잖아. 짝수이면서 양수면 아까 실근이 이렇게 두 개 생겼죠. 두 개. 그 다음 홀수일 때는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근이 하나 생긴다고 했죠. 하나. 그 다음에 짝수이면서 음수. 우리가 짝수이면서 음수면 우리가 어떠한 수를 짝수 공급했을 때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얘는 실근이 빵개 나오죠. 빵개. 빵개. 그래서 다 더하면 얘가 3이 나오는 요런 유형의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다. 또 성질 문제에서는 우리가 실수 혹은 실근이란 말이 명제 속에 있냐 없냐만 잘 판단하시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8의 세제곱근 그는 한 개이다. 혹은 6의 4제곱근 중 실수는 2개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제 문제가 나왔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8의 세제곱근인데 8의 세제곱근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가 홀수일 때는 양음에 관계없이 실근이 무조건 한 개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실근이란 말이 없잖아. 혹은 실수란 말이 없잖아. 그럼 허근까지 포함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3이 돼야 돼. 3. 3개가 돼야 돼. 허근까지 포함해서.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6의 4제곱근이잖아. 6의 4제곱근이면 얘 짝수이면서 양수. 짝수이면서 양수일 때는 실근이 아까 2개였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실수 혹은 얘가 실근 이란 말이 있으면 2개이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성질 밑수가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고, 그다음 밑수가 같을 때 나누기면 지수끼리 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알파승의 베타 제곱근 이라고 하면 우리가 베타가 분모로 간다. 베타분의 알파승 되고, 또 우리가 A 알파승의 베타승, 우리가 지수끼리는 곱한다고 했단 말이야. 곱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A의 알파 제곱근의 베타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제곱근이 연속으로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 합칠 수 있어. 하나로 A의 알파 베타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합칠 수가 있어. 어찌 보면 얘랑 얘랑 똑같은 성질인데 따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 묶어서 문제 한번 내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4에 더하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요거 하기 전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 루트 x 있잖아요. 루트 x.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숫자가 없단 말이야. 여기 숫자가 없으면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2. 그러니까 얘를 지수로 바꾸면 얘가 x에 얘가 분모로 간다고 했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2분의 1승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루트 x에 제곱하면 우리가 x가 나왔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요놈이 x의 2분의 1승이 되면서 여기다 또 제곱을 하면 아까 지수끼리 곱한다고 했지? 곱하기 하면 얘가 x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거듭 제곱 길이는 곱한다고 했어.
그래서 4, 3 곱하면 얘가 a의 12제곱근이 되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4, 2 곱하면 8제곱근이 되죠. 8제곱근. 그러니까 얘도 2, 3 6제곱근 되고, 얘가 2, 6 12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곱하기니까 얘랑 약분되면 남는 게 x의 6제곱근이랑 x의 8제곱근 되는데, 자, 계산할 때는 우리가 지수로 계산해야 돼요. 요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분자가 x의 6분의 1승, 분모는 x의 8분의 1승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미수 같을 때 나누기면은 지수끼리 뺀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얘를 얘로 나눈 거잖아. x의 6분의 1 나누기 x의 8분의 1이니까, 자, 미수 같을 때 나누기면 지수끼리 빼는 거지. 6분의 1 빼기 8분의 1이 되면서 통분하면 얘가 24분의 얘가 4 빼기 3, 값이 얘가 24분의 1이 나오고, 우리가 x의 24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자, 이 외에 또 다른 성질이 있는데, 또 다른 성질. 우리가 만약에 a의 마이너스 n승이다. 우리가 지수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면 얘가 역수로 변해요. 역수. a의 n승분의 1이 돼요. a의 n승분의 1. 그 다음에 a의 빵승. 우리가 미수에 관계없이 0승이면 무조건 1이 돼요. 무조건 1. 무조건 1이 되고, 또 만약에 a 곱하기 b, 우리가 어떤 곱에다가 지수 올리면 이 지수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죠. 그래서 얘가 a의 알파승에 b의 알파승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성질들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 요 성질들만 알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어. 자, 선생님이 예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의 4승의 2분의 1승 곱하기 얘가 27분의 125에 얘가 3분의 2승.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성질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수 계산할 때 중요한 건 항상 요 미수 있죠. 요 미수가 소수가 되게끔 우리가 지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소수 개념은 알죠. 소수 개념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가 없는 게 소수죠. 자, 그래서 얘 한번 계산해 보면 아까 지수끼리는 곱한다고 했단 말이야. 지수끼리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에 곱하면 얘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중요한 게 항상 지수 계산할 땐 이 미수가 소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7은 3의 3승이고 125는 5의 3승이죠. 3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 계산하면은 9고, 우리가 얘가 똑같은 3승 3승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3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여기 3승으로 묶으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지수끼리 곱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곱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지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9 곱하기 3분의 5의 제곱이잖아. 그럼 두 번 곱하면 9분의 25 되겠지. 약분하면 얘가 25가 나오는 요런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이 요거 설명하면서 중요한 게 사실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 요 놈이 중요해요. 요 놈.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괄호가 있는데 항상 소괄호, 중괄호 있으면 먼저 소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상관이 없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4승에 4분의 3. 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지수끼리 곱한다고 해서 이거 다이렉트로 바로 곱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다이렉트로 바로 곱해버리면 얘가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3의 3승. 그럼 얘가 마이너스 27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 틀린다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먼저 소괄호부터 해야 돼요. 소괄호부터. 이거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3의 4승에 4분의 3인데 항상 요거 부호 체크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거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을 4승하면 얘가 양수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3을 4번 곱하면 81이 된다고. 81.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지수로 바꾸면 81이 3에 4승 된단 말이야. 그리고 4분의 3. 자, 이 상태에서 지수끼리 곱하면 약분 되면서 얘가 3의 3승 27 나온단 말이야. 27. 양수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지수끼리 곱하지 말고 항상 소괄호부터 요 부호부터 따진 다음에 지수끼리 곱해야 돼요. 우선 요거 조심해야 돼. 또 아까 전에 지수에서 사실 지수 성질에서는 사칙 연산 중에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돼. 근데 더하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혹은 빼기 문제.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지수 작은 걸로 우리가 묶어버리면 돼.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오면 지수 작은 걸로 묶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의 10승 더하기 2의 18승. 그 다음에 뭘로 해볼까요? 2의 10승에 2의 2승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수 성질 중에는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연산 중에. 근데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걱정할 거 없어.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지수 작은 걸로 묶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서는 지수 작은 게 10승이죠. 10승. 10승이니까 얘를 2의 10승으로 묶으면 돼. 자, 그럼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1이죠. 요거 곱하면 2의 10승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의 8승이 돼야지. 8승. 우리가 아까 전에 밑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으니까 18승이 되기 위해서는 2의 8승이 돼요. 또 얘도 마찬가지. 지수 작은 걸로 묶으면 돼. 2의 2승으로 묶으면, 자, 2의 10승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 2의 8승이 돼야 되죠. 8승. 그래야지 우리가 밑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10승 되고, 얘는 뭐 자기 자신이니까 1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같은 거니까 약분 되고, 우리가 아까 했죠. 밑수 같을 때 나누기면은 지수끼리 빼는 거잖아. 우리가 밑수 같을 때 나누기면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10에서 2 빼면 8승 되죠. 8승.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거듭제곱골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였지. 그래서 분모로 들어가면 2의 2분의 8. 그러니까 2의 4승. 16이 답으로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 빼기 연산 문제도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우선 지수 성질이에요. 지수 성질. 지수 성질인데 사실 지수 파트에서는 이 지수 성질만 잘 갖고 놀면 그렇게 문제 푸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 파트인데, 자, 지수 법칙에서는 우리가 곱셈 공식이랑 그 다음에 지수의 꼴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지수의 꼴을 맞추는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지수 법칙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곱셈 공식 다 기억나는지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 a제곱에 b제곱.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곱셈 공식 변형했었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또는 a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2ab 요게 있었고, 또 합차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 자, 우리가 숫자가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합차, 얘가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 또 3차식 a 3승에 b 3승. 우리가 얘네들은 우리가 두 개씩 있지.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이랑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있었고, 또 a 3승 마이너스 b 3승, 얘도 곱셈 공식 변형이랑 인수분해 공식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곱셈 공식. 사실 얘네들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지수에서는 얘네들밖에 안 나와요. 얘네들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첫 번째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냐? 혹은 a의 2분의 3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얼마냐? 이런 계산 문제 나와요. 자, 만약에 곱셈식을 다 외웠다고 하면 뭐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 놈이 a의 1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 a의 2분의 1에 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미수의 지수가 연달아 오면 곱한다고 했죠. 그럼 곱하면 1승 될 것이고, 얘도 a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아까 전에 곱셈 공식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에 2ab였단 말이지. 근데 마찬가지야. 제곱. 그럼 얘가 a 자리, 얘가 b 자리에 들어가면 a 2분의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 2배의 a의 2분의 1에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지. 자, 요놈이 아까 3이었으니까 얘는 3제곱, 얘가 3이었죠. 3제곱. 그 다음 2에다가 아까 했죠. 밑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a의 빵승 되겠지.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근데 아까 지수에서 밑수에 관계없이 0승이면 얘 얼마? 1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답이 9 빼기 2, 얘가 7 나오는 이런 단순 계산 문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꼴을 맞춘다고 했어. 우리가 보기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야 돼. 요 꼴 맞추는 거야. 그럼 얘는 a의 2분의 1에 3승 더하기 얘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3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수끼리 곱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곱셈 공식 한번 적어봅시다. 아까 a 3승 플러스 b 3승이 곱셈 공식으로 a 플러스 b의 3승에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란 말이지. 그럼 뭐 얘가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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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 그럼 얘가 a 얘가 b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대로 넣어주면 얘가 a의 2분의 1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에 마이너스 3의 ab a의 2분의 1 a의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a의 2분의 1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럼 또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죠. 숫자만.
칸이 없으니까 요 밑에다 쓸게요. 자, 그럼 아까 얘가 3이었잖아. 3. 얘가 3이었잖아. 보기에서 3이었지. 그러니까 3의 3승 마이너스 3에다가 아까 밑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지. 그럼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0이고 여기 아까 3이었죠. 3. 코드를 넣어주면 돼. 그럼 얘가 27이 되고 얘 1이죠. 1. 3 곱하기 3. 9 하면 얘가 18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준 그 곱셈 공식들만 알면 돼요. 뭐 한 가지만 더 예제로 들어보면 우리가 뭐 인수분해 공식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5의 세제곱근 빼기 2의 세제곱근 25의 세제곱근 10의 세제곱근 4의 세제곱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거 얼마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은 다 1승 생략되어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1승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 아까 분모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얘가 5의 3분의 1승 될 것이고 얘는 2의 3분의 1승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요놈이 중요한데 요놈 우리가 지수로 바꾸면 25가 5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5의 3분의 2승 될 것이고 3분의 2승 될 것이고 그 다음 요놈이 우리가 10의 3분의 1승인데 10이 2 곱하기 5잖아요. 아까 전에 곱하기 일 때는 지수 하나씩 나눠 갖는다고 했어. 그럼 얘가 2의 3분의 1승에 5의 3분의 1승 되죠. 그 다음 뭐 얘도 마찬가지. 뭐 이건 얘 2에 될 거야. 4가 2의 2승 이니까 얘가 2의 3분의 2승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놈이 5의 3분의 1의 제곱이고 요놈이 2의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선생님이 요놈을 A 요놈을 B로 치환하면 요놈은 A 제곱 될 것이고 요놈은 AB 곱한 게 될 것이고 요놈은 B 제곱이 될 테니까 이거 아까 전에 인수분해 공식 선생님 써준 거 중에 A 3승에 B 3승 인수분해 공식이지. 그럼 아까 전에 A가 5의 3분의 1승이고 6의 3승이고 B가 아까 전에 2의 3분의 1승이니까 지수끼리 곱한다고 했죠? 곱하기 하면 결국은 5 빼기 2 얼마? 3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문제도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수법칙 중에 곱셈 공식 하고 있는데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꼴을 잘 봐요. 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냥 A의 2x승이 만약에 5일 때 시험 문제에서 A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 A의 3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꼴을 맞추는 거예요. 요거 이용하는 거야, 요거.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요거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AX승 곱하면 돼. 요거 곱하면 된다. 곱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 A의 3X A의 마이너스 3X면 요거 분자에도 AX승 분모에도 AX승 똑같이 곱하면 된다. 그럼 됐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는 거잖아. 우리가 밑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고 얘도 마찬가지.
밑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면 a의 마이너스 2x 되고, 얘도 a의 2x. 자, 얘는 밑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 빵승 되겠지. 빵승.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다 됐죠? a의 2x가 5니까 얘는 5, 요 놈은 1. 그리고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요 놈은 a의 2x에다가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5의 제곱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붙이면 역수 된다고 했죠. 요 놈이 역수가 되는 거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럼 4분의, 얘가 25, 얘가 5분의 1, 4분의, 이거 통분하면 얘가 5분의 125잖아. 5분의 125니까 5분의 12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번분수네. 요거 분모에 1 생략돼 있는 거니까 요거 곱한 게 분모, 요게 분자지. 분자 곱한 게 분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분의 126 값이, 자, 2로 나누면 10분의 63 나오는 이러한 문제죠. 이러한 문제. 자, 선생님이 아까 지수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꼴을 맞추는 거라고 했어요. 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꼴 맞추는 거 한 두 문제만 더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24의 x승이 선생님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3의 y승이 8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8.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얘가 만약에 x분의 2 빼기 y분의 3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단 말이에요. 지수법칙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꼴을 맞추는 거예요. 꼴. 지금 얘는 x, y고 얘네들은 역수란 말이지. 그럼 우선 역수 형태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24x승에 4니까 지수에 똑같이 x분의 1을 곱하는 거죠. x분의 1을 똑같이 곱해보면 지수끼리는 곱하는 거니까 없어지면 얘가 24가 4의 x분의 1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지수 계산할 때는 항상 밑수가 소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2의 2승 의 x분의 1이니까 얘가 2의 x분의 2가 되겠죠. 지수끼리 곱하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한번 해봅시다. 3의 y승이 8인데 얘도 똑같이 우리가 지수에다가 똑같이 y분의 1 역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수끼리 곱하면 얘가 3은 8의 y분의 1승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8은 2의 3승이죠. 2의 3승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얘가 2의 y분의 3 된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24는 2의 x분의 2고 3은 2의 y분의 3인데, 문제에서 아까 전에 x분의 2 빼기 y분의 3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지수끼리 빼기 위해서는 아까 밑수 같을 때 나누기면은 우리가 지수끼리 뺀다고 했어. 밑수가 같을 때. 그럼 나누면 얘가 8이 되고 3분의 24 8이 되고, 우리 밑수 같을 때 나누기면 지수끼리 뺀다고 했죠. x분의 2 빼기 y분의 3 된단 말이에요. 그럼 8은 2의 3승이잖아. 2의 3승. 그럼 밑수 같으면 얘네들끼리 같아야 되죠. 얘가 얼마? 3이 나오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꼴을 맞추는 거죠. 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 성질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선생님이 높아심에 마지막으로 요 대소 비교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지수 대소 비교.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이 3의 세제곱근 5의 4제곱근. 자, 지수 대소 비교할 때 우리가 요 놈들을 다 지수 형태로 바꾸면 얘가 2의 2분의 1승.
자, 얘는 3의 3분의 1승. 자, 얘는 5의 4분의 1승.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비교하면 돼요. 최소 공배수. 지금 2, 3, 4. 2, 3, 4의 최소 공배수가 12죠. 12. 그래서 지수에다가 똑같이 다 12씩 곱하는 거예요. 자, 12씩 곱하면, 자, 우리가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얘가 2의 6승, 얘가 3의 4승. 얘가 5에 3승 될 테니까 요 놈이 64, 요 놈이 81, 요 놈이 12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대소 비교가 완성되죠. 누가 제일 커요? 얘지. 5의 4제곱근, 그 다음에 3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자 2의 제곱근이 자 순서대로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얘가 요 순서대로 대소비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소비교가 되는 거죠. 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이번엔 지수가 1보다 클 때 2의 30승, 3의 20승, 5의 10승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얘는 반대로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면 돼요. 지금 30, 20, 10의 최대 공약수가 10이니까 얘네들을 지수에다가 10분의 1씩 곱해주면 되죠. 어차피 10으로 나누는 게 역수의 곱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지수끼리 곱하면 얘는 2의 3승, 3의 제곱, 얘가 5의 1승 되죠. 그래서 얘가 8, 얘가 9,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누구? 5의 10승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의 30승, 3의 20승 요 순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소비교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소비교까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수업을 그래도 첫 시간인데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이 수업을 듣는 거에서 끝내면 안 돼요. 수업을 듣는 거에서 끝내면 안 되고 꼭 기본 개념서나 문제집 통해서 꼭 복습하시고 어차피 선생님이 설명한 거 순서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는 게 나오면 꼭 주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 아니면은 뭐 언니 오빠 누나 한테 꼭 질문하시고 꼭 해결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수업 듣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로그 파트에서 다시 또 공부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